안녕하세요. 살면서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남한테 해끼치며 산 적이 없이 나름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왔다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요. 저는 얼마 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악은 아니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그냥 평범하고 또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간 넘은 신혼부부였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특별할 것은 없지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는 1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같은 회사 남자 후배의 추천으로 만났는데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소개받을 때 후배가 말하길 본인이 참 좋아하고 따르는 형인데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배가 좀 차분하고 세심한 편이었는데 보통 본인과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는 경향이 많으니 소개해준다는 형도 막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약속 장소로 나온 그 남자는 그 후배와는 정반대다 싶은 남자였어요. 인상부터가 키도 크고 몸도 다부지고 좀 터프한 면도 있는 그런 남자였죠. 호탕하고 유머도 있어서 첫 만남이 참 유쾌했습니다. 그 이후 그 남자가 애프터를 신청했고 저 또한 흔쾌히 수락했죠. 그렇게 그 남자와 만나면서 여느 연인과 다름없이 평범한 커플로 지냈어요. 그 남자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호프집이요. 그 후배와도 거기서 만났다고 했죠. 그렇게 사귀는 동안 저는 갈수록 그 남자가 좋았는데 사실 남친이 저에게 막 열성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진 않았어요. 본인 성격이 그런 편이라고 했고 저는 약간 무심한 남친에게 더 애교 있게 대했습니다. 제가 이전의 연애들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더 좋아야 사귀는 관계가 되는 편이었는데 그 남친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더 좋아했던 거죠. 그렇게 1년 정도 만나오다 남친이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후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남편은 호프집을 운영하며 잘 지냈습니다. 시부모님도 엄청 다정하시진 않아도 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노력하시는 좋은 분들이었고 재정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해왔고 저는 혼수를 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사는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해서 제가 필요한 가전과 가구 바꾸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본인은 대출금 갚을 게 많은데 저는 시작부터 자가 집이 있게 시작한다고 부럽다고 했고 저도 그런 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갚아야 할 대출이 없으니까 둘이 열심히 벌면 지금 사는 20평대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 거고 아이도 낳아서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죠. 남편과도 별 트러블 없이 생활도 잘 맞았고 즐거웠습니다. 물론 생활 패턴이 달라서 얼굴 보고 생활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8시 좀 넘으면 출근길에 나섭니다. 그리고 6시에 퇴근해 집에 오면 7시 가까이 되죠. 하지만 남편은 오후 5시쯤 돼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을 자주 못 보니 싸움할 일도 없었던 거죠. 보통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신혼 때 엄청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방식이나 습관도 안 맞고 의견 차이가 생길 때가 많다면서 친구들의 푸념을 들어줄 때가 많았는데 저는 남편과 같이 얼굴 맞대고 시간 보낼 일이 잘 없으니 싸울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본인 어지르고 먹은 거는 스스로 치우는 편이었고 오히려 제가 아침에 출근 준비하며 어지른 것도 정리며 청소를 잘해줬어요. 나는 낮에 시간이 많잖아. 그때 청소하고 정리해 놓으면 당신 퇴근해서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지. 라고 말하는 남편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남편이 고마워서 저는 남편 밥을 열심히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청소하고 정리하는 건 그다지 잘하는 편은 아닌데 요리를 참 잘하는 편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제가 한 요리를 먹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맛있다고 하며 먹는 게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요리책과 인터넷을 보며 요리를 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침이나 점심에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바로 해서 먹일 수 없는 게 아쉬웠지만 남편은 너무 맛있게 먹었다며 언제나 엄지척을 했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위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저에게 했던 건 배려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제 눈으로 그걸 직접 본 이후로는요. 그날은 제가 오전에 출근해 몸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생리 전후로 몸이 안 좋을 때가 종종 있는 편인데 그날이 바로 그랬어요. 이상하게 아랫배가 많이 아프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약을 챙겨 먹었는데도 안 좋더라고요. 그날이 회사 마감을 끝낸 날이라 여유로운 편이었고 팀장님이 제 안색을 보시더니 일찍 퇴근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오후 3시쯤 퇴근해 집에 와 바로 누웠습니다. 남편은 집 정리를 하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디 아파? 생리 전이라 그런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은 유달리 더 그렇네. 괜찮겠어? 안색이 안 좋은데 병원 갈까? 아니, 약 먹었으니까 한숨 자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 나 좀 잘게. 그래. 나 좀 이따 출근해야 되는데 혼자 있을 수 있겠어? 그럼 내가 앤가? 자기 가는 거 배웅은 못할 수도 있겠다. 잘 다녀와요. 응. 혹시 많이 안 좋으면 연락해. 바로 데리러 올게. 어서 들어가 쉬어. 그렇게 남편은 한껏 걱정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출근했구나 싶어 거실을 어슬렁거리다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런데 몸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약 먹고 푹 잤더니 이제 괜찮네 싶어 다행이다 싶으면서 갑자기 남편 저녁을 준비해서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이런 이벤트도 좋지 않나 생각하며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남편이 좋아하는 유린기를 만들었습니다. 채소도 있고 닭 안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고 과일도 갈아 에이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남편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남편 가게는 3층짜리 건물의 2층이었거든요.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웬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잘 들어보니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무슨 일이지? 싸움이 났나 싶어 황급히 나머지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 갈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내 말 명심해. 난 한다면 하는 애야. 당신 와이프한테 알리면 당신 와이프가 가만히 있을까? 당신이 당신 와이프 몰래 외도나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알면 당신이 힘들게 결심한 그 결혼 생활도 다 끝인 걸 알아야지. 나 자극하지 마. 다 터트리기 전에. 저는 남편과 그 여자와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외도를 저질렀다고? 결혼 생활이 끝이라고? 저는 그 여자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듣고 급하게 계단을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제 차를 탔죠. 저는 쿵쾅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혼란스러움에 어떻게 할지 몰라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여자가 계단을 내려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여자였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남편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거든요. 저 여자가 왜 내 남편이랑? 그 여자의 이름은 이진경이었는데 대학생 때부터 남편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 일을 잘해서 남편이 정직원으로 올려줬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가서 봤는데 얼굴은 평범하지만 몸매가 참 좋아서 부럽다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대화도 몇 마디씩 주고받아서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쇼핑몰에 취업을 했다고 그만둔다고 해서 남편이 퇴직금도 넉넉히 챙겨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내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 여자 입에서는 외도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설마 저 여자랑 내 남편이 바람이 난 걸까?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걸 나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걸까?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까지 연애하고 살면서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TV에 걸그룹을 봐도 심드렁한 얼굴이고 제가 여자 연예인 사진을 보며 너무 예쁘지? 하면 그냥 그런데 하며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남편이 진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 여자와 같이 일을 하며 그런 사이가 된 건가? 그런데 왜 결혼은 나랑 한 거지?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이 갑자기 몰려들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을 볼 자신이 없어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충격을 너무 받아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멍하게 집에 돌아와 주차를 한 저는 집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차에 앉아 2시간을 넘게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도 믿기지도 않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바람났다는 얘기 인터넷에서나 들어봤지 이런 일이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다 내가 이혼을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는 남편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정말 잘 맞는 부부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북받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비록 바람을 핀 건 맞지만 내가 남편 없이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참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서 좋다고 늘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했습니다. 남편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남편과 헤어지면 이런 남자와는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까지 남편을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고 이 정도 남자가 나한테 잘 맞는다 생각하며 살았던 건데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있구나란 마음을 오히려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싶은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용서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싶더군요. 안타깝게도 잘못은 남편이 저질렀음에도 제가 더 전전긍긍했어요. 혹시 내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남편이 오히려 나를 떠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자 불안함도 몰려들었거든요. 이런저런 혼란스러움에 빠져 저는 차에서 2시간을 앉아있다가 비척비척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식탁 위에 보온 가방을 내려놓는데 그게 또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음식 해먹이겠다고 바리바리 싸서 갔는데 그런 꼴을 보고 오다니 싶고 막 북받쳐 오르면서 또 식탁 옆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보온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지도 못하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너무 많이 울고 생각을 했더니 기운이 빠져서 저도 모르게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잠든 저를 남편이 새벽에 들어와 발견했고 저를 급하게 깨우더라고요. 남편 생각에는 식탁에 음식을 보고 제가 아마 본인에게 음식 준비해서 나가려다 기절이라도 한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괜찮아? 쓰러진 거야? 저는 걱정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아까 제가 봤던 그 사실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이런 사람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가 입을 열면 그 여자에 대해서 우라를 쏟아낼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응급실이라도 가자며 겉옷을 챙기려 했고 저는 아니라고 그냥 쉬겠다며 주섬주섬 잠옷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회사를 가려 준비하는데 남편이 일어나 저를 챙기더라고요. 하루 쉬는 게 낫지 않겠냐, 병원을 먼저 가보는 게 낫지 않겠냐며 걱정을 하는데 남편의 말이나 행동은 누가 봐도 저를 한껏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떤 말에도 뭐라 말하지 못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사실 회사에 하루 쉬겠다 월차를 내도 되는 상황이지만 남편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당신 외도하는 걸 안다고 남편에게 말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키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어제 그 상황에서도 남편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저인데 남편이 제가 본인의 외도를 알고 있다 하면 저를 훌훌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남편과는 헤어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인터넷이나 TV 드라마를 보면 남편이 바람났다고 하면 대차게 복수를 하고 이혼을 하는 여자들이 수두룩하던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도 멍하게 기운 없이 있으니 저와 남편을 소개해준 후배가 그러더군요. 선배, 괜찮아요? 안색이 별로 안 좋은데? 괜찮아. 혹시 찬우 형이랑 싸운 거예요? 어제는 몸은 안 좋았지만 기분은 괜찮아 보였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 보여요. 후배의 걱정스러운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과의 말을 꺼낼 뻔했습니다. 후배가 남편과는 잘 아는 사이니까 뭔가를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었고 후배에게 뭐라 말하는 것도 웃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을 소개해 준 게 다인데 후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았고요.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며 제 일을 했지만 후배는 종종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며 때때로 남편과의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내린 결론은 이혼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당장은 말하지 않겠다. 다만 그 여자를 만나서 얘기하겠다. 나에게 알리는 걸로 내 남편에게 협박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나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으니 너도 그만해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할 생각이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제 남편이 알게 되면 그때는 남편과 얘기해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저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에도 잠기가 좀 밝은 편이라 종종 깰 때가 있었는데 그날은 눈이 더 잘 떠지더군요. 저는 숨죽여 자는 척을 했고 남편도 씻고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기다리다 남편이 완전히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남편 폰을 가지고 몰래 거실로 나왔죠. 그리고 거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거실로 나올까봐 겁이 좀 났거든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남편 폰을 뒤져보려는데 남편의 폰은 패턴으로 잠겨져 있었어요. 저도 옆에서 곧잘 남편이 폰을 사용할 때 봤기에 제가 아는 패턴으로 잠금을 풀려고 했죠.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최근에 패턴을 바꾼 것인지 원래의 패턴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뭔가 불안한 게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최근까지도 내내 사용하던 걸 쓰던 남편인데 왜 갑자기 패턴 비번을 바꾼 걸까 싶자 진짜 남편의 외도가 확실하구나 싶더군요. 저는 기운이 쭉 빠져서 폰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미리 보기로 뜬 그 카톡에는 진경, 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나도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라고 되어 있더군요.
잠시였지만 분명 그렇게 적혀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분명 잘못이지만 지도 똑같이 유부남하고 놀아난 주제에 지가 뭔데 내 남편을 협박하는 건가 싶었어요. 나에게 알려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면 본인이 내 남편을 차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과 불륜 사이인 걸 빌미 삼아 남편에게 돈이라도 뜯으려는 건지 그 여자의 저희는 몰랐지만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꼭 만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으니 그런 되도 않는 협박은 그만해라. 죄를 물어도 내가 너네들의 죄를 묻는 게 맞는 거지. 당사자인 네가 이렇게 웃기지도 않게 협박하는 짓 하지 말라고 소리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남편에게 이 여자의 연락처를 묻는 것도 이상하겠다 싶었습니다. 둘이 그런 사이지만 제가 갑자기 그 여자의 연락처를 묻는 건 분명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단 조용히 일을 처리하자 싶어 고민을 하다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후배는 가게에 종종 놀러를 많이 왔고 그 여자와도 친하게 지낸 듯 보였으니까요. 후배는 연락처를 알고 있다며 알려주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근데 진경이 연락처는 갑자기 왜요? 아, 예전에 진경 씨가 쓰던 향수가 너무 좋아서 물어본 적 있는데 그게 뭐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았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 아, 뭐예요 선배. 나는 또 뭔 일이라고. 응? 뭔 일이 있을 게 뭐 있어. 그런데 그때 후배가 하는 말이 묘했습니다. 나는 또 뭐 진경이랑 찬우 형이랑 무슨 일 있는가 싶어서 선배가 의심하는 줄 알고 물어보는 줄 알았죠. 저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말에 후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진경이 연락처를 물어보시니까 저는 혹시나 하고요. 농담이에요 선배. 뭘 이렇게 놀라요? 후배가 혹시 뭘 알고 있는 건가 했지만 후배도 아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며 갑자기 그렇게 말해서 놀라서 그렇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받은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진경 씨 핸드폰 맞나요? 네, 누구신가요? 나 홍찬우 와이프예요. 알죠? 제 말에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죠. 나 진경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에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빙빙 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 보자고 얘기했어요. 진경 씨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회사를 마치고 한 카페에서 진경 씨를 만났습니다. 진경 씨는 남편한테 대화할 때와는 달리 우물쭈물하며 카페를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랜만이죠?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진경 씨 봤어요. 진경 씨는 못 봤겠지만. 앉아요. 그렇게 커피를 주문한 뒤 저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연락해서 놀랬죠? 나는 앞에 뒤에 꾸미는 말 할 줄도 모르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남편 가게 갔다가 진경 씨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내 남편이랑 싸우는 모습도 봤고요. 나한테 알리겠다느니 알리면 내가 가만 있을 것 같냐느니 하는 것도 다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피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내 남편이랑 만나는 걸 나에게 알리겠다고 한 건가요? 그걸로 돈이라도 달라고 한 거예요? 내 남편에게? 저는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말을 하면서 열을 받아서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런데 진경 씨는 제 말에 좀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곧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 제가 사장님과 만난다고요? 뻔뻔한 모습에 허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다니까요. 그럼 내 남편에게 뭘 알리겠다고 한 거죠? 그쪽이랑 만난 거 나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 협박을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웃기는 사람이네.
제 말에 진경 씨는 억울하다는 듯 급하게 말을 하더군요. 저기요, 사모님. 잘못 짚으셨어요. 제가 사장님하고 왜 만나요? 사장님하고 저 그런 사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진경 씨의 표정이나 말투가 진짜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내 남편을 협박한 거예요? 나한테 뭘 알리겠다고 한 거예요? 제 말에 진경 씨는 대답도 없이 한숨을 연거푸 몇 번이나 쉬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협박한 건 맞아요. 근데요, 제가 사장님하고 그런 사이인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의아함을 담아 물었습니다. 외도우니 어쩌니 다 들었는데 지금 잡아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내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여자는 좀 짜증난 투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잘못은 했는데요. 이런 오해는 받고 싶지 않아요. 할 말 있으시면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려 하더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그 여자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냥 가는 거면 나는 당장 그쪽 고소할 거예요. 내 남편 협박한 거 나 다 녹음했고 협박 내용 보낸 카톡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움찔 놀라더군요. 사실 제가 녹음이나 카톡 내용 등 아무것도 증거를 가진 건 없었지만 급한 마음에 거짓말로 얼른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 말에 걸린 듯 그 여자는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쪽도 협박해놓고 왜? 내 협박이 어이없니? 그게 뭐라고 말도 안 하고 도망가려는 거야? 갈 테면 어디 한번 가봐. 나도 바로 고소할 거야. 그러자 그 여자는 다시 의자에 앉았고 저에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뭔지 다 말할게요. 사장님이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맞고 외도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아니에요. 뭐라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 제 말에 그 여자의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여자가 아니죠. 사장님은 김유성 그 남자랑 외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내가 뭘 들은 거지 싶어서 의아했습니다. 김유성이라면 저와 남편을 소개해준 후배의 이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왜 내 후배 이름이 나와 싶은 기분이었고 황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김유성이라면 우리 회사 후배? 그러자 그 여자는 짜증이 난다는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둘이 사귄 지. 저도 예전에 일할 때 긴가민가 쎄한 느낌이 들 때는 있었지만 설마 했는데 얼마 전에 유성이랑 둘이 술을 한 잔 마신 적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 여자의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진경 씨는 제 후배인 김유성을 혼자 짝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김유성이 제 남편 가게에 종종 놀러왔고 세심하고 다정한 모습에 반해 줄곧 좋아했답니다. 김유성은 딱히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듯 싶었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 일을 그만두고 현재 본인 일을 하면서도 김유성에게 종종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몇 개월 전에 둘이 술을 마시다 고백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유성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모텔로 데려갔고 본인은 거기서 김유성과 자려고 했대요. 그런데 김유성이 자기를 밀어내며 하는 말이 제 남편을 만나고 있고 본인은 게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그 여자도 너무 놀랬고 이제까지 본인이 한 번씩 쎄하게 느꼈던 것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싶어서 놀라다 못해 화까지 났다고 합니다. 본인이 김유성을 2년 넘게 좋아했고 그 사실을 김유성도 사장님도 뻔히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했던 게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둘이서 나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게 너무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내 남편에게 게이인 걸 나에게 밝히겠다고 한 거고 그게 싫다면 3천만 원을 내놔라 협박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미 1,0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자주는 아니라도 관계를 꾸준히 했고 애정 표현도 해왔어요. 남편이 게이라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